자, 오늘 진화에 대해서 수업을 해봅시다. 진화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고 싶어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몸의 형태를 변화해가는 과정을 진화라고 불러주는데, 진화를 알기 위해서는 변이의 개념을 살짝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변이를 살짝 보고 갈 건데, 같은 종인데도 불구하고 형질의 차이가 있어. 그런 것들이 변이라고 불러주고, 변이가 생기는 원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대. 환경에 의해서도 차이가 생길 수가 있고, 유전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건데, 환경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나는 보통 사과나무를 들어. 사과나무야. 태양이 이쪽에 있는데 사과가 열릴 때 태양 쪽에 있는 사과는 빛을 많이 받아서 엄청 크고 맛있게 열린대. 근데 그늘 쪽에 있는 사과는 태양빛을 상대적으로 받지 못하니까 작게 열릴 수가 있어. 근데 이 사과랑 이 사과는 같은 씨를 심어서 만들어낸 사과였던 거잖아. 원래는 유전자가 같아. 그러면 똑같은 사과가 열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태양이라는 환경 때문에 크기 차이가 생길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을 환경에 의한 변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또는 우리 우공비책에는 나비가 나와 있는데, 봄에 태어나는 나비는 좀 작은 애가 태어나. 근데 여름에 태어난 애기는, 나비들은 큰 나비가 태어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환경에 의해서 같은 종인데도 불구하고 형질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어. 이런 변이를 환경에 의한 변이라고 불러주고, 환경에 의한 변이는 유전되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전되는 변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돌연변이. 돌연변이 많이 들어봤지, 그치?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라는 말이 나와. 어느 날 갑자기 뭔가 딱 태어났어. 그런 것들이 돌연변인 거지. 뭐 딱정벌레 같은 경우, 딱정벌레가 보통 갈색이나 까만색이란 말이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초록 색깔 딱정벌레가 태어났어? 그런 것들이 돌연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유성생식. 유성생식의 반대말이 없을 무자 있을 유자. 여기 있는 성은 남자 여자 성을 얘기하는 건데, 정확한 의미는 생식세포가 없냐 생식세포가 있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식세포의 결합 없이 하는 생식을 무성생식이라 불러주는데, 설명의 편의상 사과 갖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엄청 크고 맛있는 사과가 있었어. 근데 얘가 계속 크고 맛있는 사과만을 태어나게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성생식이라면, 유성생식은 엄마랑 아빠가 결합해서 자손, 아기를 만들어야지만 유성생식인 거야. 예를 들어서 크고 맛있는 엄마가 있었어. 찌그러지고 못생긴 아빠가 결혼을 한 거지. 얘네가 태어나면 크고 맛있는 사과나 찌그러지고 크거나 뭐 작고 동그랗거나 작고 찌그러진 다양한 자손들을 만들 수가 있어. 이렇게 다양한 자손을 만드는 게 유성생식의 장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얘가 무성생식, 얘가 유성생식이야. 무성보다는 유성이 훨씬 더 고등해.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다양한 자손을 만들어 환경에 적응을 잘할 수가 있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환경이 급변했어. 갑자기 뭐 빙하기가 온 거나, 특히 환경이 급변했을 때 얘가 죽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얘네들은 다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어. 이럴 경우에 무성생식은 멸종될 수밖에 없지. 하지만 유성생식은 다양한 자손이 있잖아. 환경이 급변해서 얘랑 얘랑 얘가 죽을 수는 있지만 살아남는 녀석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환경에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무성생식보다는 유성생식이 조금 더 고등하다라고 불러줄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검은 색깔 엄마 강아지가 있었어. 흰 색깔 아빠 강아지가 있었어. 애가 태어났는데 얼룩덜룩한 애가 태어난 거지. 얘는 엄마 아빠한테 없던 애가 태어난 거잖아. 형질이 변했어. 이런 것들을 변이라고 불러주고, 유전되는 변이라서 유전에 의한 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변이의 개념을 가지고 오늘 진화설을 수업할 건데, 진화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다윈이죠. 그렇죠? 오늘 수업의 목적은 다윈의 자연선택설을 배우는 게 오늘 수업의 목적이긴 해요. 다윈의 자연선택설이 발표되기 전에 진화론을 얘기했던 사람이 있긴 있었어. 이 사람은 라마르크란 사람이고, 용불용설이라는 걸 발표했지만 지금 현재 믿고 있진 않아.
하지만 이 사람과 비교해서 문제가 가끔 나오니까 알아둘 필요는 있지. 라마르크가 얘기했던 용불용설은 뭐냐면 여기 나무가 있었어. 보통 기린 갖고 많이 예를 드는데 옛날에는 목이 짧은 기린들만 살고 있었대. 얘가 지금 목이야, 머리고 몸이고. 근데 기린이 위에 있는 나뭇잎을 먹고 싶어서 스스로가 목을 늘린 거야. 이런 걸 사용하던 물질은 점점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던 물질은 점점 퇴화한다는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인 거지.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카렌족? 카렌족이라고 해서 흑인 여자들이 목이 긴 게 미인이래며.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목에다 링을 끼기 시작해. 그럼 목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길어져. 그게 미의 상징이니까. 이런 것들이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보시면 되긴 하는데 용불용설은 문제점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지 않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의 한계는 뭐냐면 이렇게 기린이 목을 길게 한다거나 링을 끼워서 목을 길게 하는 것을 후천적으로 얻어진 후천적인 획득 형질이라고 불러줘요. 이렇게 후천적으로 얻어진 획득 형질은 유전이 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다리가 2개가 있었어. 근데 교통사고가 난 거지.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 1개 잘라졌어. 그럼 다리가 1개로 살았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이 10년 넘게 다리 1개로 살다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어. 근데 그 아기도 다리가 1개야? 그렇진 않더라는 거지. 후천적으로 내가 얻을 순 있어. 목을 길게 할 순 있어. 하지만 그게 유전되진 않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건 믿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윈의 자연색설은 뭡니까? 이 사람도 똑같이 기린 갖고 얘기를 해. 이제 나무가 있었지, 그치? 다윈의 자연색설의 시작은 엄마가 아기를 많이 낳는 거야. 과잉 생산. 엄마가 기린을 많이 낳은 거야. 많이 낳다 보니까 목이 짧은 기린들도 태어났지만 목이 긴 기린도 태어나게 된 거지. 이런 것들을 개체들 간에 형질이 달라서 변이라고 불러주는데 목이 긴 형과 목이 짧은 형이 있었던 것처럼 개체의 변이가 나타난 거야. 근데 얘네가 지금부터 생존 경쟁을 시작한 거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나뭇잎만 먹을 수가 있어. 근데 목이 긴 애는 위에 것도 먹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밑에 있는 나뭇잎이 다 없어지고 나면 얘는 죽어. 얘는 살아남잖아. 이런 것들을 환경에 적응한 자가 살아남았다라고 얘기해서 환경에 적응한 자가 살아남았다. 적자생존이라고 불러줘요. 적자생존에 의해서 자연이 선택한 거지. 기린을. 목이 긴 기린을 선택한 것을 우리가 다윈의 자연선택설이라 불러주고 하나, 둘, 셋, 넷 5가지 과정을 거쳐서 진화가 일어난다는 게 다윈의 자연선택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다윈의 자연선택설도 한계점이 있긴 해요. 이 사람은 변이의 원인을 설명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아까 배워서 알고 있지, 그치? 변이의 원인들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몰랐다는 거. 2번째는 유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자식한테 가는지 설명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유전학이 발표되기 전에 살았던 사람이라서 유전과 변이에 대해서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미완성됐지만 우리가 지금 완성시켜서 이 사람 학설을 배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윈은 갈라파고스 다 들어보셨죠? 그쵸? 갈라파고스 하면 메세가 떠올라야 돼요. 갈라파고스, 뭐 메세 또는 핀치세, 참새같이 좀 생긴 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갈라파고스에 실제로 갔대요. 이제 가서 실험을 하려고 갔는데 섬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섬과 섬은 서로 격리가 되어 있어서 새들이 날아다닐 수가 없어. 근데 한 섬에는 선인장이 엄청 많아. 선인장은 이게 가시가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새들 중에서는 핀치새 봤더니만 좀 부리가 뾰족한, 가늘고 뾰족한 애 있잖아. 부리가 뾰족한 아이가 살아남았어. 근데 한 섬에 갔더니만 엄청 단단한 씨앗이 많네. 이렇게 단단한 씨앗이 많은 곳에 사는 핀치새들은 부리가 좀 두꺼워. 두껍고 크고 단단해. 이런 새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지. 이거를 가지고 봐봐, 내 말이 맞다. 내가 뭐라 그랬냐. 생물들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기가 형태가 변한 것이다 라고 자신 말에 확신을 갖고 진화를 주장하게 돼요.